지금까지 2026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지금부터 2027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뭐 여기 있는 주요 전형 특징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과 전형이 뭔지, 종합 전형이 뭔지, 논술 전형이 뭔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충분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뭐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설명하지 않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어떤 전형으로 가려고 할까요? 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어때요? 큰 꿈을 안고 종합 전형을 준비하죠. 왜냐하면은 들어서 알거든요. 뭘 들어서 알아요? 아, 수시에서는 종합이 대세다. 그쵸?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종합 전형을 뚫어야 한다. 이것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하나씩 나오고 보니까, 즉 교과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슬슬 정시로 어디를 돌려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내성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나 그럼 정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정시로 눈을 돌리는 학생이 늘면 늘수록 학업 분위기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정시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은요, 학교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시험 기간도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쵸? 그리고 수능과 관련 없는 과목을 공부한다고 할 때, 그걸 내가 왜 하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게 중요해요. 정시로 전환이 늦더라도 늦은 게 아닌 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가 잘 된 학생이 정시도 잘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는 일상을 소홀히 여긴다면은 절대로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시 전형이 절대로 만만한 전형이 아니에요. 뭐 보통 정시 그러면은 인생은 한방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인생은 한방이라고 얘기할 때 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로망을 느낍니다. 그게 인생은 한방이지 뭐 이러면서 로망을 느끼는데 그렇게까지 로망 있는 전형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굉장한 뼈아픈 그러한 영역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가장 많이 관심을 대학을 어느 대학을 쓰고 어느 학과를 쓸지 제일 관심을 가질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입결이에요. 그 입결에 대한 자료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결 전 자료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어디가의 입시 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요, 이거 모든 대학이 항상 발표하게 되어 있고 주로 3월 말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여기는 입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여기 대학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뿐은 굳이 뭐 읽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보면 됩니다. 보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반드시 기출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해설도 같이 실려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논술을 준비하든 그 다음에 종합을 준비하든 종합에서도 재시문 면접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특히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각 대학이 어떤 식으로 지금 면접이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서류 기반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그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한 질문 역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제시한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서류 기반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궁금할 때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 자신의 서류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가 공개돼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어떤 정보가 특정 누구에게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입결 자료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대학교 어느 대학을 진학할 때 좋은 정보들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걸 본다 하더라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얘네가 말하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자신의 어떤 상황과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른바 50% 컷, 70% 컷인데 자, 50% 컷과 70% 컷은요.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과정 성적대로 줄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교과전형 자체가 정량평가니까 교과 환산점 자체로 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 컷과 70% 컷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제로 여기서는 등급에 대한 부분보다는 교과 환산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교과 환산점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등급이 같다 하더라도 교과에 대한 환산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후에도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대학마다 동일하게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합격선을 가늠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종합전형은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의 기준으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철저하게 뭐 중심이냐면요. 바로 서류 중심이에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50% 컷과 70% 컷은요. 뭐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교과 성적 순으로 다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교과 성적 순으로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순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졌기 때문에 서류 평가의 50% 컷과 70% 컷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반은 뭘로 해요? 교과 성적 순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서류 평가 순으로 순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합 전형에 나타났던 50% 컷, 70% 컷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50%, 70% 컷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대학이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기준이 살짝 바뀌어지면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게 서울이겠죠. 서울 볼까요? 서울은 어떻죠? 예, 교과 전형이 제일 비중이 적은 편이에요. 15.5%.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죠. 그리고 뭐가 많아요? 종합 전형의 비율이 반대로 다른 전형에 비해서 많아요. 그리고 뭐가 많습니까? 수능 위주 전형이 많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서 예, 뭐가 있냐면은 그게 있죠. 정시 40%. 그렇죠? 정시 40%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4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수능 위주 전형에서 예, 이게 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대구 경북 볼까요? 어때요? 절반 이상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갈 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수능에 대한 준비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뭐가 굉장히 중요해요?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러면은 저기 뭐야 수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능의 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능으로만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종합 전형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반대로 교과 전형만 놓고 보면은 갈 수 있는 것이 1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즉 1등급의 배점, 2등급의 배점, 3등급의 배점이 대학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1, 2등급의 차이를 많이 두는 대학이 있고요. 1, 2등급의 차이를 적게 두는 대학이 있고 2, 3등급에서 벌리는 대학이 있고 아닌 대학이 있어요. 그거는 대학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왔으면 좋을지를 생각해서 나름의 등급에 대한 점수를 세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등급이 높은 학생이 교과 전형에서 정략평가가 당연히 높은 점수가 나온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국대 볼까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상위 10개 과목만 해요. 그러면은 상위 10개 과목의 1등급만 받아도 충분히 교과 전형 자체에서 교과 성적 자체는 점수는 낮지 않아요. 그리고 2등급하고 1등급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위 10개가만 1, 2등급을 받으면 절대로 뭐가 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 내가 교과 전형에서 점수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차지해요? 서류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대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거였지만 많은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교과 전형에서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교과 전형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학생이 진짜 좋은 등급인지를 나름껏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대학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형과 다르게 중복합격이나 충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결국 교과 성적이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 없는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결이 좀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대학마다 반영 과목이 다 다르다. 그래서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은 국수형사, 자연은 국수형과 이렇게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동대처럼 과목 구분 없이 상위 10개 이렇게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나한테 맞는지를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 100으로만 운영하는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서류가 들어가기도 하고 면접이 들어가기도 하고 교과 정성평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 전형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수능이 약한 학생들인 거예요. 실제로 수능에서 갈 수 있는 대학과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더 원하는 대학이라면은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쓰지 않고 그 자리를 수능의 정시 전형으로 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안전카드, 즉 마지막 카드로 많이 쓰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붙었지만 종합 전형으로 붙은 대학이 있으면 충분히 그 대학으로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반드시 학생부에 해당하는 반영 방법을 꼭 살펴보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입결 분석할 때는 등급보다 환산점 확인할 필요 있어요. 작년과 방식이 동일하다면은 내 성적이 실제로 그 대학에서는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돌려가면서 그 교과 점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입결을 비교하는 것이 좀 더 맞는 비교가 된다. 이런 거고요. 최저학력 기준을 꼭 보수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수능 다 잘 보고 싶잖아요. 그쵸? 여기서 수능 못 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수능을 못 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수능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를 위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수능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나와서 수시 육강탈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안전카드로 많이 씁니다. 마지막 6번 카드죠. 안전카드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을 대체하는 정시 전형을 대체하는 카드인 거라서 수능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안정을 정확하게 좀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안정은 확실하게 안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뭐예요? 제 내신 2.5로는 어느 대학을 지원하고 붙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는요 작년에 이성적으로 다 선배들 떨어졌는데 저 여기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저 여기 붙었는데 작년 선배들이 붙었는데 저도 무조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저 내신 낮아가지고요 수시 포기할래요. 그 다음에 저 생기부는요, 화학으로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다른 학과는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예.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신으로 2.5로 어느 대학을 지원 합격할 수 있나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2.5로 쓸 수 있는 대학은 뭐 서울대 2.5로 충분히 붙어요. 못 붙는 거 아닙니다. 2.5 서울대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는 붙었지만 어디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저 경북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 붙은 학생 경북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종합전형이 이른바 좀 묘미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느낄 수 있지만은 종합전형 자체가 각자가 원하는 대학의 인재상을 뽑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입결이 올해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신이 낮아서 수시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근시안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아직 마지막까지 수시는 해보는 때까지 하는 게 좋다. 그 다음 4번이 되게 중요한데, 어, 어떠한 나의 서류 방향을 내가 맞춰서 이걸로 맞췄기 때문에 다른 건 못한다? 그거는 예,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예, 대학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대학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혼자만 맞춘 거지 다른 사람이 대학에서 볼 때 충분히 그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기부는 화학으로 맞췄어요. 제 생기부는 교육이에요. 저 종합전형 합격하려면 진로의 일관성 중요하지 않아요. 저 진로 바뀌었는데 저 괜찮을까요? 이런 거죠. 그 다음 또 뭐예요? 학업 역량이 중요한데 학업 역량이 이꼴 교과 등급 아닌가요? 예, 아주 펭수가 귀를 의심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로 바뀔 수 있어요. 진로 바뀌는 것 절대 페널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활동 주제를 맞췄다는 것이 그 전공에 적합한 부분을 말하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내 활동 주제가 내가 지원하는 학과를 맞췄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주제로 통해서 내가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너 그 주제에 관심이 있구나. 그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우수한 영역을 갖고 있다를 보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령 진로와 상관없는 주제나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깊이가 있다. 그 내용에서 역량이 충분히 보일 수 있다면은 충분히 대학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종합전형이 은 학업 역량이 교과 등급이 아닌 게 만약에 교과 등급이라면은 차라리 교과 전형으로 그냥 줄 세우면 되지 왜 굳이 정성평가를 하려고 할까요? 이른바 뭐 특목고 자사고 뽑아주기 위해서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래서 대학은 서류 평가를 넘어서 뭐까지 보는 거예요? 이 면접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업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네, 교과서 발달 상황, 어쨌든 성적이 중요하죠. 성적이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숫자가 전부가 아니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과목 선택을 알아야 돼요. 과목 선택에서는 등급받기 위한 과목 선택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과목을 도전하고 노력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창체에서는 탐구활동도 보지만 학업의 소양이라는 부분도 보는 거고, 종합의견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추천서까지 함께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어떤 최상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학업 능력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학업 능력을 보여주자, 학업 능력을 보여주자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대표적으로 서울대의 평가 기준에는 절대 전공 적합성의 말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공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언급된다 해서 전공 적합성 우습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보여준 능력과 특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서울대 평가 기준은 학업 역량, 그 다음에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이에요. 전부 학업과 관련되고 있어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는 서울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 것이 서울대에 붙을 수 있는 절대 바로미터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학을 일단 지원하면 아 우리 과에 관심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정한 진로에 관심이 꼭 있으면 꼭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진로에 대한 관심 필요 없어요? 진로 아예 관심 있어도 모른 척 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있는 거 당연히 보여줘야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다만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해당하는 진로에 대해서 도배하는 건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특히 과목별 세특에서 국어면 국어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영어면 영어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수학이면 수학을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딴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예. 공부하다가 나타나는 어떤 진로에 대한 관념 그럴 수는 있는데 진로를 먼저 박아두고 활동을 진로에 끼워 맞추지 말라는 얘기죠. 활동의 중심을 철저하기보다 교과 내용이라 하는 얘기예요.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이 확장돼 나가는 거지 절대로 반대면 안 됩니다. 반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모든 거의 출발은 뭐냐면은 호기심이죠, 호기심. 호기심이 모든 활동의 출발입니다. 호기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알려준 지식을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궁금하게 여기고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알고 싶은지 찾아나가는 과정이죠.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해야 돼요. 질문을 한 다음에 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스스로 답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답을 하면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생각해내는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네, 그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뭐 한다?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때요? 선생님 이거 다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방향성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막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은 내 활로를 뚫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 교과 성적만이 학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성적이 전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드러난 학생부 역량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정 학과에 맞춰진 학생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자기 생각에 그냥 내가 이 학생부를 맞춘 거지 절대로 대학에서 너는 우리 학과에 적절하다. 즉 주제를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죠. 진로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결과물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바뀐 게 절대 편하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3학년 올라와서 내가 갑자기 진로가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고 내가 실제 그게 갖추고 있음을 더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적이 향상돼야 좋은 평가를 받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해진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 사항을 충분히 고려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수치만 좋게 받으려고 한 거는 긍정적인 평가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그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꼭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할 필요 없습니다. 동아리 종류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서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협업이죠, 협업. 내가 나의 친구들하고 어떤 식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같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생각이 바뀌었고 이런 부분을 내가 알아갔다, 깨달았다. 이러한 성장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모집 단위와 관련된 학과를 갖는 것이 무조건 그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시를 포기해요. 수시를 포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요? 학교 생활도 등한시하고 활동도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교과점도 떨어지고 서류도 내용이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서류과 내용이 부실해지는데 그래서 떨어진 데도 무슨 탓을 합니까? 교과전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시에 올인하는 거죠. 숙제 미루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시의 측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수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받아요. 그쵸?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쭉 피드백을 받아왔어요. 근데요, 정시만큼 진짜 피드백이 언제 오냐면은 수능 때 와요. 수능 전에 모든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탐구 점수가 왜 이러니? 저 이제 탐구 과목 이제 바꿨는데요. 야, 너 이제 너 수학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저 아직 내신 준비하느라고 모의고사 준비 안 했거든요. 이런 다양한 핑계들을 쭉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정실한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마치 숙제를 일주일 전 이후에까지 할 숙제를 미리 내줬는데 그것들을 그동안 하지 않고 예 제출하기 전날 혹은 직전날에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여줘야 될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전공으로 도배된 학생분은 이득이 별로 없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공과 이득이 된 학생분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 뭐고밖에 없겠어요. 다 대부분 인기학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사학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과 탐구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과 탐구 내용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 수행평가나 수업 내 과제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즉 수업 안에서의 활동들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한다? 수업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수업에서 출발해요. 그럼 수업에서 출발하려면 호기심은 당연히 어디서 받아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설명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모든 거에 출발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폄하했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래도 진로화 활동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로랑 관련된 활동을 하세요.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진로는 그 활동의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에요. 즉 진로를 무조건 먼저 염두에 두고 다른 활동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류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그 서류 안에서 뭐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기록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 생각을 하셔야죠. 선생님이 진로에 대한 전문가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말 수백 가지 해당하는 다양한 모집 단위가 있는데 그 모집 단위에 대한 진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선생님들도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각 과목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 과목을 잘 가르치고 그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좋은 평가, 정확한 평가를 받으려면 뭐예요? 선생님이 전공한 내용, 선생님이 전문성을 갖춰진 내용을 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아야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야구 선수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야구 감독 가운데서 축구의 조예가 깊어가지고 축구 선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저 정도는 축구 잘하네. 하지만 야구 감독 앞에서는 뭘 보여줘요? 내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혹은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서류에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조금 더 자세하고 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다음에 그래서 진로와 관련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절대 뭐예요? 감점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관심을 어디서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창체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더욱이 지금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진로 활동에 대한 글자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뭐는 안 줄고 있어요? 과세특의 영역은 절대 줄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세특에 대한 영역을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분명하게 인식하죠. 학업 역량 자체는 이미 교과 등급을 뛰어넘는 거예요. 같은 학교에서 성적이 차이가 있는 학생이 동일한 모집단에 지원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성적 순으로 뽑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로의 일관성을 꼭 언급하는 사람 기관의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죠. 절대 진로의 일관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성적을 교과 등급으로 가져내게 되면 이제 지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학업 역량의 출발은 철저히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네, 과목 선택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3학년 선택 과목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 혹시 이거를 보고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있다면은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자, 계속해서 반복한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교과 성적에만 매달린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게 종합전형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어? 나 그래서 종합전형 못 써?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두 있어요. 자유전공도 있잖아요. 자유전공으로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종합전형을 선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유전공에 도전하면 되잖아요. 자유전공은 내가 자유롭게 전공을 택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자유전공에서는 진로 영역을 뭘로 평가할까요?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나요? 특정한 활동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전공에 대한 측면도 이미 종합전형에서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게 절대로 종합전형 준비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업이 중요하다고요. 학교 내 수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수업에서 모든 활동이 출발하는 거예요. 수업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수업 떼어놓고 어디에서 되게 멋있는 그런 주제 잡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수업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기초가 부실한 거고 서류가 부실하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루는 주제가 학생 역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탐구하는 과정이 학생의 역량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탐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했어요. 나 이런 주제 내가 다뤘어요. 나 잘하죠. 이게 아니라요. 그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별거 아닌 주제를 하더라도 이 주제를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뭐가 중요해요?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원수에만 집착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걸 얻을 수가 있다. 사람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활동 주제가 학생 역량을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화려해 보이는 주제를 하더라도 소화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번들한 주제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고작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평가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대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렇죠? 입학사정관 플러스 대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평가하는 대상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하고 그들하고의 차이는 수준 차이는 어떨까요? 어마무시해요. 어느 정도 차이를 볼까요? 여러분들 한 초등학교 애들 한 1, 2학년 학생들 이렇게 수학 공부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귀엽죠, 그냥. 애들 장난 같잖아요. 그쵸? 비슷해요.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대학교 1학년도 입학하지 않은 고작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이것저것 만지고 뭐 이것저것 해봤어요.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소꿉놀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주제를 거창한 거 잡아봤자, 예, 그냥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은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어떤 자세로 공부했어? 너 어떤 생각으로 여기까지 공부했어? 너 뭐 생각하고 있어? 너 이거 왜 했어? 너 이거 통해서는 어떤 걸 얻었어? 어떤 걸 배웠니? 아니면은 이거를 통해서 네가 비판적으로 생각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를 고르는 시간보다 고른 주제를 탐구하는 시간에 더 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왜 주제를 고르는 시간을 하냐? 밋밋해서 그래요. 밋밋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거 너무 밋밋하게 보여.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화려한 거 보이는 거 하지 말고요. 아무리 사소한 거 좋으니까 일단 내가 지금 당장 궁금한 거 있죠. 그거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고른 다음에 그거를 쭉쭉 탐구하면서 확장해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그려놓고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못 만들어요. 하지만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레고 조립할 때 어때요? 완성품 생각하고 조립하려고 그러면 조립되나요? 조립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 작은 것을 만들어 가면서 그거 합쳐지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 미처 마무리 못한 탐구 내용이 있으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도해 보라는 얘기예요. 성공하는 게 성공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실패하세요. 철저하게 실패하세요. 실패할수록 더 좋아요. 왜 실패할수록 좋으냐면 성공하면 반성할 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실패하면 반성할 거리가 많아요. 이거 왜 실패했지? 이거 뭐가 문제였지? 아, 뭐가 부족했지? 아,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은 과정인 거예요. 성공하면은 그냥 누가 잘해서 된 건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성공만 많겠어요? 실패가 많겠어요? 성공이 실패보다 훨씬 적어요. 성공은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실패가 더 좋은 걸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검색을 잘하는 학생보다 어떤 학생?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매력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검색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잘하세요. 네. 그래야 그 질문을 토대로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얻어나가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면접별로 대학을 한번 볼까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고요. 서류 기반 면접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서성학까지는 대부분 제시문 기반 면접을 생각하면 되고요. 중대 이하부터는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좀 최상의 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나 혹은 서성안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면접을 준비한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면접이에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중요한 거예요. 제시문 기반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진검승부예요. 이 학생이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서류 기반 면접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나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활동을 실제로 잘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서 그걸 내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예요. 자, 한번 볼까, 예시요? 서류 기반 면접 경북대 건축학과에서는 빌딩풍을 막기 위한 실험을 수행해 어떤 내용을 설명해 달라. 그러면 이 질문은 누구한테만 하겠어요? 빌딩풍을
막기 위한 실험을 한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건축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런 건축 관련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뭔지 알아보란, 설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실험을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알았으면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실패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실패했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거 자체가 되게 좋은 답변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제시문 면접은 어때요? 뭐 가에서 말한 혼종성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이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에 있냐, 특목고에 있냐, 과고에 있냐, 외고에 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어떻게 보면 정말 갖고 있는 역량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면접이 바로 제시문 기반 면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은요, 정말 평상시에 공부를 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느냐가 나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하면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인 교과 개념에 충실해야 돼요. 모든 건 교과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요. 교과 개념을 배제한 면접에 대한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특히 MMI 같은 경우 인문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자, 의대 그러면은 자연계열 같잖아요. 그렇죠? 수학. 하지만 의사의 특징은 가장 뭘까요? 누굴 다뤄요? 사람 다루는 거예요. 물론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 사람을 다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학문이 뭐예요?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럼 MMI에서 어떻게 돼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어떠한 질문들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대학별 기출문제. 기출문제 어디서 본다고 그랬죠? 선행학습 영역평가예요. 거기에서 면접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은 내가 그동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MMI 면접은요, 굉장히 직구준 문제가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 직구준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직구준 상황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지고 병원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너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왜냐면 그거를 판단하는 건 최종적으로 의사인데 그 판단할 때 A도 정답이고 B도 정답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저 사람이 A를 얘기해서 좋아할까, B를 얘기할 때 좋아할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MMI 면접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는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합은 교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고3 때 진로 바꾼다고 페널티 있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인문계 최상위 대학은 무주공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대부분 학교가 최상위권이 누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자연계열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자연계열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누가 없어요? 인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최상위 대학은 뭐다? 무주공산이에요. 없어요. 충분히 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지원하는 거를 예,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신에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면접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면접이 안 되는 학생들은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결을 보지 말고 기록을 봐야 한다. 작년 선배들이 여기를 붙었냐 안 붙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다. 그냥 나는 위에 선배가 여기 됐으니까 나도 막연히 되겠자? 안 돼요. 그렇게는 되는 게 아니다. 예,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